대한민국 대표팀의 베트남전은 분명 기대 이상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대 0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표팀은 그들의 파괴력을 선보였고, 이는 아시안컵 및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만들어낸 것이며, 이는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대표팀의 세트피스 찬스 활용이 매우 뛰어났는데, 이강인과 김민재의 연결 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5분 초반에 이루어진 이강인의 코너킥과 김민재의 헤더는 베트남의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이후 경기의 흐름을 한국 대표팀이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황희찬 선수의 골은 그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는 대표팀의 공격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슈팅 2번에 한 골 넣는 선수니깐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로 인해 베트남의 자책골이 나오며 경기는 완전히 한국의 편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원에서의 빌드업뿐만 아니라 공격 전환 시의 플레이메이킹으로 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의 골은 베트남의 마지막 저항을 완전히 꺾었고, 베트남 선수 2명의 마킹을 따돌리고 골을 넣었는데요. 다만 득점 이후 베트남 선수들과 엉켜붙으면서 바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걱정된 부분도 이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의 정도였는데요. 전반전이 끝난 뒤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도 손흥민 선수는 다소 불편하게 쩔룩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후반에도 몇 차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부상 걱정은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의 아름다운 장면, V 호앙비에단이 실수로 레드카드를 받은 뒤 손흥민은 주심에게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V 호앙비에단이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어요. 물론 레드카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의 왼발 슈팅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왼발로 기가 막히게 감아차는 슈팅을 박스 우측 부근에서 때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이강인에게 잘 전달해줬고요. 이것을 이강인이 수비수 한 명을 벗기고 그대로 슈팅을 때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A매치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이강인 선수고요. 완전히 폼이 제대로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경기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파리 엘리케 감독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우영 선수의 골 등으로 대표팀은 후반에도 계속해서 득점을 늘려나갔고, 이는 차세대 스타들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상대와의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접근 방식은 여전히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아시안컵 및 월드컵 예선에서 더욱 세밀한 전술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를 통해 감독과 축협에 대한 비판은 일단 잠잠해졌으며, 이는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베트남전이 우리나라한테는 다소 아쉬운 매치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조금은 더 강하고 빡빡한 상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래야 전술이든 뭐든 더 경험치를 쌓고 실험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6대 0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베트남전도 나름 보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경기 전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생각 이상으로 압살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이 내려서서 어느 정도 버틸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클레인스만 감독의 경우 튀니지전에 이어 베트남전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요. 일단은 불만 가득했던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물론 이게 잘 되면 진짜로 좋긴 하죠. 선수들끼리 알아서 합을 맞추고 잘해준다면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전제가 선수들의 폼이 무조건 좋아야 하고 또 상대팀에 따라서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부적인 전술들을 전방에서 좀 더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땠을까 싶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아시안컵에서도 성과를 낸다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을 듯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내면 되니까요. 아시안컵은 대한민국에게 우승의 최적기로 여겨지고 있으며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등이 척추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 유럽의 강팀들도 부러워할 만한 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11월의 A매치 중국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선수들의 부상 없는 경기 운영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향후 아시안컵 및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승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고 전술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면 더욱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친선 경기를 펼친 이후에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양국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에서 큰 승을 거두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볼까요?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에서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어 큰 승을 거두었는데 이게 단순히 베트남이 약팀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실력을 향상시킨 결과인 건가요? 일단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을 당한 뒤 이번 경기에서 다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사실상 대한민국 팬들로서는 이번 경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팬들의 경우 베트남과의 경기가 그다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건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베트남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것이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이번 경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매우 실망했고 특히 현지에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의 뒤를 이을 감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를 뒤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일단 트위니지전은 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스러웠습니다. 다만 이번 베트남전에서는 풀타임 출전을 했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전반이 끝나고 다소 절뚝거리면서 경기장을 나섰던 부분이고요. 또 후반에 거친 몸싸움으로 인해서 몇 번 크게 넘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가 끝났을 때를 보면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다시 토트넘에 가서는 사타구니 부상을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경기를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음 달에는 월드컵 2차 예선인 중국과 싱가포르와 대결을 펼칩니다. 중국전이 좀 짜증나죠. 실력이 아니라 거친 플레이 때문에요. 따라서 이때만 부상 없이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리그 소속팀에서도 그리고 또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이번 경기를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베트남이 대한민국과의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실력적으로는 아직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점점 그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이번 경기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활약한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미래의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 축구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이번에 친선 경기를 펼친 것은 두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가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팬들도 이런 경기를 통해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